펜툴 다루기. 이번 회차에서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의 모든 오브젝트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패스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사전 지식을 확인해 볼까요? 패스 이해하기. 일러스트레이터는 벡터 그래픽의 대표 주자입니다. 벡터란 프랑스의 수학자 베지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인데 점과 점의 좌표값, 두 점을 연결하는 선과 면의 정보, 선과 면에 적용된 색의 정보를 수학적 연산식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정보는 패스라는 형태로 입력되고 사용자들이 자유로운 형태로 패스를 생성하는 툴의 대표는 펜툴입니다. 그럼 각각의 번호를 클릭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열린 패스로 도형 만들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열린 패스란 패스의 시작점과 마지막 점이 만나지 않은 도형 형태를 말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라인 세그먼트 툴, 아크 툴, 스파이럴 툴, 렉탱귤러 그리드 툴, 폴러 그리드 툴의 5가지 형태의 열린 패스 도형을 지원하는데 먼저 라인 세그먼트 툴은 Shift 키를 누른 채 드래그하면 수평 수직 사선 45도의 라인을 그릴 수 있습니다. 아크 툴을 사용할 때는 아크의 방향을 전환해서 만들고 싶다면 X키를 누른 채 드래그하고 구부러지는 앵글 값을 조절하고 싶다면 키보드의 위로 향하는 방향키나 아래로 향하는 방향키를 누른 채 드래그합니다. 아크 세그먼트 툴 옵션 항목 중에서 타입 항목의 오픈을 선택하면 열린 패스를, 클로즈드 항목을 선택하면 닫힌 패스를 만듭니다. 키보드의 방향키는 도형의 모습을 변하게 하는 마술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스파이럴 툴에서는 드래그하면서 키보드의 위로 향하는 방향키나 아래로 향하는 방향키를 누르면 다른 형태의 결과물을 얻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드래그해도 다른 형태를 얻습니다. 렉탱귤러 그리드 툴에서는 드래그하면서 키보드의 네 방향키를 눌러보면 분할면을 느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버튼 선택 후 작업 문서의 바탕을 클릭해서 렉탱귤러 그리드 툴 옵션스를 선택하고 옵션 중 호리즌털 디바이더스의 스큐나 버티컬 디바이더스의 스큐의 값을 조절해 보면 한쪽으로 몰리는 모양의 사각 그리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폴라 그리드 툴을 선택하고 드래그하면서 위로 향하는 방향키를 사용하면 원의 숫자를 늘리고 아래로 향하는 방향키를 사용하면 원의 숫자를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향하는 방향키는 직선의 숫자를 늘리고 왼쪽으로 향하는 방향키는 직선의 숫자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폴라 그리드 툴 옵션 중 Create Compound Path from Ellipsis 항목을 체크하지 않으면 원이 별도로 분할되지만 체크한 경우에는 원은 별도로 분할되지 않습니다. 닫힌 패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각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원형, 다각형, 별형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지원하는 닫힌 패스의 기본 도형입니다. 먼저 렉탱글 툴은 사각을 만드는 툴입니다.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하면 왼쪽 모서리에서부터 진행되는 정사각형을 얻을 수 있으며 Alt를 누른 채 드래그하면 중앙에서부터 밖으로 향하는 사각형을 그리게 됩니다. 드래그하면서
Shift 키와 Alt 키를 동시에 사용하면 중앙점을 기준으로 밖으로 퍼지는 정사각형을 그립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은 외곽이 둥그런 사각형을 만드는 툴입니다. 드래그하면서 위로 향하는 방향키를 누르면 외곽이 더 둥근 형태를 만들어내고 아래로 향하는 방향키를 누르면 사각에 점점 가까운 형태를 얻습니다. 일립스 툴은 원형을 만드는 툴입니다. 드래그하면서 Shift 키를 누르면 정원의 형태를, Alt 키를 누르면서 드래그하면 중앙에서 밖으로 향하는 형태의 원을 얻습니다. 팔리건 툴은 말 그대로 다각형을 만드는 툴입니다. 드래그하면서 위쪽 방향키를 누르면 각이 하나씩 더 추가되고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면 각이 하나씩 삭제되면서 삼각형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스타는 별 모양을 그리는 툴입니다. 드래그하면서 위쪽 방향키를 누르면 별의 포인트가 하나씩 더 늘어나게 되며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면 별의 포인트가 하나씩 줄게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안쪽에서 밖으로 드래그하면 좀 더 뾰족한 형태나 더 부드러운 형태의 별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펜툴 작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펜툴은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기능인데 원하는 모양으로 그리기까지는 많은 연습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펜툴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이 된 후에는 원하는 모든 것을 그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먼저 직선 그리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직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펜 툴을 선택하고 원하는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리던 부분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바닥을 클릭합니다. 기본 곡선 형태를 그리고 싶다면 시작 부분을 클릭하고 원하는 부분을 클릭한 채 드래그해서 원하는 도형을 그립니다. 나머지 반쪽은 클릭하면 방향성에 영향을 받아 저절로 그려지게 됩니다. 작업자가 원하는 패스를 그려보겠습니다. 곡선 패스를 그린 후 앵커 부분을 클릭해서 방향점을 삭제합니다. 이렇게 한 후 패스를 그려보면 어떤 방향이든지 원하는 형태대로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돌발 퀴즈! 패스와 오브젝트. 필은 면의 안쪽에 채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열린 패스와 닫힌 패스는 보시는 것과 같이 채색됩니다. 필의 색상을 채우기 위해서는 컬러 피커나 스와치스, 컬러 패널에서 색상을 넣을 수 있으며 그라디언트 패널에서는 원하는 형태의 그라디언트 색상을 만들어 넣을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는 선이란 의미이지만 다양하게 지원되는 브러쉬의 형태 등을 이용해서 동양화 같은 느낌에서부터 새로 만들어진 베리어블 위드스 프로파일 항목의 선들까지 굵기가 다른 재미있는 형태들을 많이 적용하여 여러 분야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는 상단의 옵션 바와 스트로크 패널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베리어블 위드스 프로파일에서는 다양한 모양에 지정되어 있는 프리셋 형태의 스트로크를 선택해서 적용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러쉬 데피니션 항목에서는 이미 정의되어 있는 다양한 브러쉬의 형태를 적용하거나 새로 만들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CS5에서 추가된 스트로크 기능에는 대시드 라인 정렬에 관한 옵션이 있습니다. 프리저브드 이그젝트 대시엔 갭 랭스와 얼라인스 대시드 투 코너스 앤 패스 앤드스 어저스팅 렌스 2피트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보시는 것은 라운드 캡을 사용할 경우의 이미지입니다. 얼라인 스트로크 항목에서는 센터와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를 지원함으로써 패스를 기준으로 선을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합니다. 배치는 오브젝트 작업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 중 하나입니다. 여러 개로 만들어진 오브젝트는 먼저 그룹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위치 변경을 원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어랭지 명령을 선택합니다. 가장 위쪽으로 선택된 오브젝트의 바로 위로 선택된 오브젝트의 바로 뒤로 모든 오브젝트의 가장 뒤쪽에 위치시키는 명령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축 키들을 외워두시면 사용에 편리합니다. 아이솔레이션이란 고립, 격리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여러 개의 객체가 묶여 있더라도 원하는 하나의 객체를 별도로 작업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먼저 여러 개의 오브젝트 중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더블클릭하면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솔레이션 모드에서 원하는 색상으로 필 컬러를 바꾸어 보았습니다. 아이솔레이션 모드를 벗어나려면 선택된 오브젝트의 안쪽을 더블클릭하거나 상단에 보여지는 레이어 이름을 클릭하면 됩니다. 동영상 강의를 통해 펜툴로 직선형과 곡선형 기본 객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선형 펜툴 사용과 곡선형 펜툴로 만드는 기본 객체를 만드는 방법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선택하고 면의 색깔을 없게 한 후에 선색만 두게 합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직선은 그저 원하는 곳을 클릭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빈 공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곡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클릭하고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놓지 않고 당깁니다. 당길 때 쉬프트 키를 누르시게 되면 가로로 일자, 세로로 일자, 그리고 45도 각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음 포인트를 클릭하면 반쪽 그려진 나머지 부분을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클릭하고 클릭 드래그 하시면서 쉬프트 키를 누르시고요. 다음 포인트를 클릭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바탕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위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곡선이 위쪽과 아래쪽으로 흘러가도록 그려보겠습니다. 클릭하고 클릭 드래그해서 영역을 만들고요. 다음 부분은 클릭, 다시 하단 쪽을 클릭하시고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클릭, 다시 클릭하고 클릭 드래그, 클릭하고 클릭 드래그, 클릭.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곡선 형태가 있는 라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파도가 꺾여지는 것 같은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클릭하고 원하는 부분까지를 클릭 드래그 한 연후에 그 다음 부분을 이렇게 꺾어서 그릴 예정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패스는 여러가지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점을 앵커 포인트, 즉 기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스를 고정하는 기준점을 얘기하고요. 그냥 한번 그린 다음에 설명을 살짝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냥 다음 라인을 하나 더 그리고 설명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한 기준점과 두 번째 그려진 기준점의 중간에 있는 라인을 세그먼트라고 부릅니다. 또한 지금 보여지는 포인트처럼 바깥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방향선, 즉 다이렉션 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세그먼트의 기울기와 굴곡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패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패스라고 하는 것은
벡터란 프랑스의 수학자 베이지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점과 점의 좌표값, 즉 두 점을 연결하는 선과 면의 정보, 선과 면에 적용된 색의 정보를 수학적인 연산식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고, 이러한 모든 정보는 패스라고 하는 형태로 입력되고, 작업자들이 자유로운 형태로 패스를 생성하는 툴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펜 툴을 둘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저희가 작업하던 대로 돌아가서 파도처럼 꺾여지는 라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패스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놓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형태대로 내가 라인을 꺾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금 보시는 앵커라고 보여지는 항목을 클릭하시고 한쪽의 방향선을 없앤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특정한 부분을 클릭해서 원하는 부분의 방향 라인들을 없애시면 어느 방향이든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라인들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선과 곡선에 관한 내용을 잠깐 보았고요. 그러면 도형을 하나 그려보면서 한 번 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지는 항목을 펜툴을 통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의 색상은 없애고요. 선을 선택한 상태에서 스트로크 패널에 가서 웨이트 값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너무 두껍게 하는 것보다 좀 얇게 작업하시는 게 좀 더 세밀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0.3 정도로 지정해보고 펜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합니다. 직선을 작업하기 위해서는 그냥 클릭하시면 되죠. 곡선이라면 클릭 드래그 하고요. 정원이라면 그냥 가도 좋겠지만 정원이 아니니 중간에 있는 앵커로 한번 끊어주고 클릭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직선은 클릭. 팔에 있는 라인까지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한 후에도 곡선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선택 툴로 패스를 선택하시고 펜슬 툴 안쪽에 있는 스무스 툴을 선택하고 외부를 드래그 하시면 좀 더 부드러운 형태의 결과물을 손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한 객체에 색상을 넣고 싶으시다면 가장 간단하게는 스워치 패널을 꺼내고 원하는 색상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손에 들어갔죠? 자, 선과 면의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는 스왑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한 선이 아니라 면에 항상 색깔이 들어가길 원하신다면 필 컬러 부분을 클릭하셔서 앞으로 내어놓은 상태에서 원하시는 컬러들을 클릭하시면 면색이 이처럼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펜 툴을 사용해서 직선형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또한 곡선형으로도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배운 기능을 실습해 볼까요? 직접 펜 툴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밑그림을 다운받아 과제 수행 절차대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직접 그려보세요. 단순해 보이지만 직접 위에서 그려보면
오브젝트에 관한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학습한 내용을 점검해 볼까요? 문제는 총 3문제가 제시됩니다. 문제를 잘 읽고 맞는 답을 선택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강의 노트도 다운받아 학습에 활용하세요. 이로써 펜툴 다루기에 대한 학습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이어 알아가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